다이어트를 위해 운동도 좋고 샐러드도 좋은데 무엇보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큰맘 먹지 않아도 큰 돈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죠. 다이어트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 전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유튜브 한약건식 통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식재료, 실생활에 유용한 한약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식습관이나 마음 챙김으로 미리 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한방에서는 미병이라고 하고 요즘 말로는 예방의학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방의학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나이살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살이 찌죠. 또 갱년기 즈음의 호르몬 변화 등으로 근육량도 떨어지고 몸의 균형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인지 젊었을 때와 달리 다이어트가 쉽지 않습니다. 샐러드를 먹어야 하나, 운동을 시작해야 하나,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져서 시작부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돈 안 들이고 큰 결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이어트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물부터 제대로 마셔볼까요? 뜨거운 물 위에 차가운 물을 섞어서 만드는 음양탕을 아침 기상 후에 챙겨 드시길 권합니다.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아침 보약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드시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다이어트 할 땐 식사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물을 한두 잔 마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감을 채우고 식사량을 줄일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도 있습니다. 비만한 성인이 식사 30분 전에 500ml의 물을 12주간 마셨는데 2kg의 감량 효과를 보였던 거죠. 물 마시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감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물을 드시는 건 위산을 희석해서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다이어트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량감도 느껴지고 단맛도 풍부한 제로 음료. 다이어트 할 때 부담 없이 선택하는 음료 중 하나일 겁니다. 제로니까 괜찮아. 광고 카피처럼 매력적인 말이지만 이젠 마음의 부담 좀 가지셔야 할 겁니다. 제로 음료나 제로 탄산 음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공감미료 2가지의 특징만 살짝 보셔도 그런 생각 바뀌실 테니까요. 설탕보다 200배나 더 단맛을 내는 아세설팜 칼륨은 단맛을 지속시키고 질감을 올려줍니다. 물보다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 말이죠. 또 설탕보다 600배나 단맛을 내는 수크랄로스는 뒷맛이 상쾌해서 청량감을 줍니다. 이런 인공감미료들은 지속적으로 먹게 된다면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장벽을 손상해서 염증성 장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단맛에 내성이 생기도록 해서 더 단맛을 찾는 당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로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드셨다면 일단 멈추셔야 할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몸에 좋지만 아무래도 밍밍하다 보니까 상쾌한 느낌의 탄산수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탄산수가 몸에 좋다고 알려져서 탄산수 제조기가 불티나게 팔린 적도 있었으니까요. 탄산수는 인공감미료도 없고 칼로리도 제로니까 다이어트에 좋겠죠? 좋을까요? 식전에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의외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산수에 들어있는 탄산이 식욕을 올려주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더 촉진한다는 겁니다. 만약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탄산수를 복용 중이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탄산수가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흔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탄산수가 위산을 더 분비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같은 질환이 있다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또 입속의 pH를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오랫동안 탄산수를 먹게 되면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레몬수 다이어트가 유행했을 만큼 다이어트 할 때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레몬의 폴리페놀과 비타민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칼로리를 더 소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하지만 물 대신 계속 마시는 것보다 아침이나 오전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탄산수나 레몬수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두 비슷합니다.
물과 크게 다르지 않고 탄산수나 레몬수 때문에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탄산수나 레몬수는 공복에 마시게 되면 개인에 따라 불편함이나 위통을 일으킬 수 있어서 물 대신 상시로 마시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제대로 마시는 방법의 핵심은 물입니다. 미지근하게 드시고 식사 1시간 전에 2컵 정도 마시는 것만으로도 식사량을 줄이고 감량하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식욕 억제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식전에 물이나 과일을 먹는 것도 식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이나 효과적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천천히 식사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한국 사람의 특성상 식사를 빨리 하게 되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특히 더 느리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된 당이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는 이제 배부르니 그만 먹자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을 분비해서 포만감이 느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2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천천히 하게 되면 위가 반만 채워져도 포만감이 느껴지고 식사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위가 충분히 채워질 만큼 먹었는데도 뇌에 포만감 신호가 오지 않아서 과하게 먹는 폭식이 가능해집니다. 빨리 먹기 대회를 보면 종종 어떻게 저걸 다 먹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직 뇌의 신호를 받는 20분이 지나지 않아서 가능한 겁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량을 조절해야 하거나 식욕을 낮춰야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천천히 먹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에는 과일이 좋으니까 밥 대신 과일식을 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과일은 결국 과당이라는 당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는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후식이 아닌 식전에 먹는 게 오히려 포만감과 수분을 채워줘서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 이제 과일은 꼭 식전에 드시길 바랍니다. 식사하기 20분쯤 전에 드시면 더 좋지만 자꾸 잊게 된다면 그냥 식전에 드시는 것만으로도 달콤한 과일도 즐기고 다이어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다이어트가 절실하다면 제대로 마시고 식사 순서 바꾼 후에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야식이라는 단어를 머리에서 지워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장을 모두 통과할 때까지 5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소화가 다 된 후에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사하고 3시간쯤 되었을 때 이때가 위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인데 만약 3시간도 지나기 전에 잠을 자게 된다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장 건강이나 신진대사가 깨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수면의 질도 떨어지죠. 이건 다이어트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저녁 드시고 적어도 4시간 후에 자야 하고 그 시간 동안 간식, 야식은 절대 안 됩니다. 식사하고 4, 5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이 느껴지는데 이때 물을 한두 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목마름이 가짜 배고픔으로 느껴질 때도 많고 약간 출출한 상태로 잠을 잔 후에 아침을 먹게 되면 야식의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정리해 본다면 탄산수, 레몬수보다는 물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물 2잔 정도를 마시는 게 실제적인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포만감도 채우고 식사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일은 식전에 먹습니다. 식이섬유와 당분으로 기분도 좋아지고 당연히 식사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점, 식사 시간은 20분을 꼭 채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은 7시쯤 끝나서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잠이 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3시간은 위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대라서 이때 잠이 들게 되면 소화기 건강에도 안 좋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저녁 식사 후 야식은 절대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도 좋고 샐러드도 좋은데 무엇보다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큰맘 먹지 않아도 큰 돈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 젊었을 때처럼 날씬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존감 있는 건강한 노후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년의 다이어트는 필수인 거죠. 게다가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 관절의 부담은 4배로 올라가고, 반대로 체중이 5kg 줄어들면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5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부담 없는 방법들로 다이어트 1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아하고 건강한 노후 보내시는데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